드디어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리뉴스가 방송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10월 16일 월요일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는 건기철에서 우기철로 접어드는 환절기를 맞고 있습니다. 환절기라고 해봐야 1년에 2번밖에 없는 계절의 하나지만요. 아침 일찍 해가 뜨고 날씨도 확 달라지고 나무에는 새잎이 돋아난 등 모든 분야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땅이 갈라지고요. 지진과 산사태가 발생하기도 하고 화산도 분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체 쓰나미가 그랬고요. 지금은 발리 군웅 아군과 메단에 있는 시나붕 화산이 분화를 하고 지안주루라든지 따식말라야, 보고르와 빵안다란 해변과 같은 데에서는 지반이 쪽쪽 갈라지기도 하고 산사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파도도 세게 일기 때문에 어민들이 바다로 나가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이때가 되면은 시중의 수산물 값이 크게 뛰기 마련입니다. 또한 매락항 페리선 밑에서 승객들이 던져주는 동전 헌터들도 이때는 깜짝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파도가 너무 세서 위험하기도 하지만 바닷물이 막지를 않기 때문에 동전을 잘 찾을 수도 없어서 이들이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10일 화요일이죠. 조코위 대통령은 예상했던 대로 메르데카 대통령궁에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 임기에 족자카르타 주지사의 하멘쿠부오노 10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지사하고요, 부지사의 현재 빠꾸알람 10세죠. 10세를 각각 시장과 부시장에 위촉하였습니다. 현재의 족자카르타 술탄 체제를 그대로 다시 연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하멘쿠부오노 10세 술탄의 딸이 족자 주지사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논쟁은 당분간 사라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하멘쿠부오노 10세의 나이를 생각해 보면은 너무 늙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족자 왕위 문제는 앞으로 5년 내내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많은 정치적 우여곡절 끝에 아니스 바스웨단과 산디아고 우노 자카르타 시정과 부시장 체제가 오늘 16일부터 정식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면한 문제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번 시장들처럼 산타이 할 시간이 별로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산타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요, 좀 한가하게 시정을 감당하는 것,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취임하는 자카르타 시장과 부시장은 앞으로 5년 임기 동안 적당히 업무를 처리하고 한가하게 놀 만한 시간이 정말 없을 것이라고 하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카르타 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도시계획이라든지 교육, 환경, 경제 문제는 그런대로 90% 정도의 완성도를 보이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과 행정 간소화, 교통 문제 등은 50% 정도의 완성도밖에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자카르타의 환경 문제가 95% 정도의 완성도를 보이고 있다고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점입니다. 하여간 여론조사 결과는 자카르타 환경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자카르타 공기나 물, 쓰레기 처리 등을 보면요, 여전히 최악으로 생각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시민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으니 참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골카르당 총재이자 국회의장인 세티안 노반토 씨의 이 카테페 국책사업 뇌물수수 사건 재판은 질질 끌다가 끝내 무죄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한동안 카페카는 노반토 의장의 죄를 입증할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고 확신하는 발언을 지속해 왔는데 그 많다던 증거들은 다 어디로 가고 이제는 무죄로 풀려나게 놔두고 있다는 겁니다. 카페카 측에서 앞으로 이 재판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또 조코위 대통령도 이 재판 결과를 모른 척하고 말지 그게 궁금하다는 말이죠. 하여간 국회와 카페카 거기다 조코위 정부까지 끼어든 이 카테페 뇌물 사건은 인도네시아 정치권의 가장 큰 골칫거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히 국회가 카페카 국정조사까지 들고 반발을 하는 바람에 이 카테페 뇌물 사건의 해법은 어디로 갈지 전혀 예측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노반토 국회의장은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국회와 카페카의 갈등은 다소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브뤼셀에서 세파 협정회의를 갖고요. 오는 2018년 초에 EU와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게 될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EU와 인도네시아는 CPO, 즉 파모일 처리 문제를 놓고 마지막 막바지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인도네시아 측에 문제가 남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별다른 이슈가 없는 한 금년 말이 되면은 합의를 하게 될 것이고 내년 초에는 체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즉 인도네시아 CPO를 쉽게 유럽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세파라고 하는 것은요,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의 준말입니다. 몇 해 전에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도 세파 체결을 하기로 약속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도네시아 측이 뒤로 물러서는 바람에 연기되고 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세파 협정이 연기되는 상태라면은 다음 달 초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게 될 때에 북한과 정상회담만 추선해달라고 인도네시아 정부에 요청을 할 것이 아니라 이 세파 협정 문제도 이번 기회에 다시 꺼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언론들을 보면요, 서울발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쇼를 더 이상 전하지 않고요. 그 대신 베이징발 한반도 전쟁 위기 상황을 아주 크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외신에 보면요, 괌 앤더슨 미 공군 기지에서 이륙하는 B-1B 랜서 폭격기 이륙 사진을 크게 실으면서 한반도 긴장 상황이 점점 더 민감해져 가고 있다는 기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 한미 군사 기밀이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사실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Thank you.
한편 중국은요, 정치적 권력 투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외신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초반까지만 해도요,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인 왕시산의 유임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 적이 있었기 때문에 시진핑의 영구 연임을 가늠하는 뉴스가 많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왕시산은 그냥 정년으로 가는 것 같고요. 7인 상무위원회에는 새로운 세력이 들어가는지 더 이상 왕시산 뉴스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시진핑의 중국 황제 취임설은 여기까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은 알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다음 주 중국 공산당 전당대회가 끝나면 곧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요, 이번 미 대통령의 동북아시아 방문은 참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그런 방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는 북한 문제 로드맵이 정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트럼프의 동북아 방문 결과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오는 11월 초로 예정되어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도 큰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필리핀 외무부 장관 회의 때 강경화 외무부 장관이 인도네시아 외무부 장관에게 부탁한 남북한 대화 아니면은 남북한 정상회담 중재 이슈가 표면으로 부상할 수도 있고 그냥 가라앉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최근 경찰 측이 수입한 무기를 놓고 군부와 경찰 간 서로 다투고 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지켜보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매우 불안하고 경찰 측이 맞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군부의 발표가 맞는 것인지 아주 혼동된다고 하는 기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군부 측의 발표를 보면은 경찰 측이 자카르타 수카르노 하타 공항세관을 통해서 수입한 5,932발의 탄약과 무기는 살상 반경이 넓고요. 사거리가 긴 것이 특징이라고 하는데 최신형 무기들이라고 합니다. 하여간 군부는 합법적으로 경찰이 수입한 탄약과 무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일단 군대 무기고에 이것들을 보관한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찰 측이 무기 관련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또 경찰이 군부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반발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군경은 극한 대립은 피하면서 어떻게든 마무리를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자카르타 시정이 큰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각종 허가와 민원 행정을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하기 위한 대혁신을 단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카르타 시청이 296종류의 민원 서비스와 34개의 주요 중앙부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 센터를 꾸닝 안에 있는 세티아부디 같은 쇼핑몰에 차리고 통합 관리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자동차와 오토바이 면허증을 연장하려면 멀리 떨어진 단목어까지 가서 면허증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세티아부디로 가도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세티아부디 몰에서도 쉽게 면허장을 연장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 일본 대사관이 일본 관광비자 업무를 롯데 쇼핑몰로 옮겼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었는데 이제는 자카르타 시청 민원실까지 시민 편의를 위해서 시내 쇼핑몰로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카르타 찌까랑간을 오가는 전철이 지난주 5일 목요일 개통된 바 있습니다. 자카르타까지 45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요금은 5,000루피아라고 합니다. 특이한 점은 보고르 전철과 마찬가지로 맨 앞칸과 맨 뒷칸은 여성 전용 칸으로 운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칸에는 남자 승객들은 탈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전철처럼 노약자, 임산부 좌석이 따로 마련되어 있고 에어컨도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쾌적한 전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곧 경전철까지 다니게 되면요, 만성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는 그 버카시 시민들이 아주 편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은 사실상 지금은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 말고도 하루 종일 그 구간은 막히고 있습니다. 또 이 전철은 운행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정도 운행을 해보니까 개찰 방법이라든지 역사 내부에 있는 편의시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잠시 중단한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최근 베트남에서 밀수입해서 자보대 따백과 스마랑, 모던 마켓 등에 유통되고 있는 빠띵이라고 하는 메기같이 생긴 민물고기 이슈가 딜레마 도리 뿌띠라는 제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물고기가 인도네시아 칼리만탄과 잠비, 리아우, 남부 슬라웨시 지방, 그 외 자바섬 전 지역에서 아주 넓게 양식되고 있는 민물고기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산 빠띵 가격은 45,000 루피아고요. 베트남산은 34,000 루피아에 팔린다고 하니까 11,000 루피아나 베트남산이 싸게 팔리고 있는 그런 아이러니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빠띵 품질도 베트남산이 더 희고 좋으니까 더 할 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인도네시아는 무조건 베트남산 빠띵의 수입을 금지시켜야 인도네시아 농민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세안 국가 간에는 FTA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 빠띵이 들어와도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양식 매니지먼트를 더 개발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물고기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양식 비용을 크게 내려서 국제적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농민들을 독려하는 것이 맞는 방법일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제가 뚠짝바스 언덕을 넘어서 찌안주르까지 갔다 오는데 그날이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무척 막히는 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버거르시에서 도로변에 늘어서 있던 무허가 농산물 행상과 와릉둥을 모두 철거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뚠짝바스 인근 도로에 보니까 길가에 빼까일 상인들이 타이어라든지 부서진 강목 등을 길 한가운데다 내놓고 불을 지르기도 하고 유리를 길바닥으로 던졌는지 유리 파편이 길에 가득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아주 대단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도로는 훤하게 뚫려서 자동차들은 다니기 아주 편리해졌습니다. 그 많던 길가의 바나나 가게들은 작은 무허가 오두막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버거르구는 이 뚠짝 도로를 7m 정도로 넓혀서 휴일에도 막히지 않는 도로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주 주간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